사실 지난번에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위장관외과 박영석 교수님 그리고 소아외과 양희범 교수님을 모시고 이 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밥이 그래도 맛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전지현 교수님, 이재환 교수님 분당에 계신데 팩트 체크. 네.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마치 이제 네. GPT하고 제미나이 크로스 체크를 하듯이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한길 안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부평역에. 거기에 뭐 이렇게 내과 외래를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한길 안과병원이. 아, 그래요? 거기가 어떤 게 나오는데요? 반찬이 잘 나오는. 순대볶음? 오. 네, 너무 맛있었고. 직원식당 말씀. 네, 직원식당. 아, 직원식당이. 아산병원이 또 꽤 맛있습니다. 아. 아산병원이 원래 그 정주영 회장의 취지가 밥을 잘 먹여야 된다. 아. 원래 그 건설 현장에서도 그 한밭집을 맛있게 해야 네. 군말 없이 일한다고. 아, 근데 약간 지금 답변이 GPT 같은 답변인 게 분당의 밥이 어떤 집이 여쭤봤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시려고. 근데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지 아. 않습니다. 이재환 선생님.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나쁘지 않기는 한데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의 네. 여지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게 저는 교수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교수식당은 A 코스, B 코스를 한꺼번에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샐러드도 있고 샐러드는 추가로 있고 채소 샐러드는 항상 먹을 수 있고 교수식당만을 위한 새로운 반찬은 없는데 선택권이 더 많은 거죠. A 코스, B 코스가 다 진열돼 있으니까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먹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권이 좀 더 있어서 매일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데 비교적 괜찮긴 한데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리가 분당서울대병원의 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저께인가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어쨌든 본회의에 이제 표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이제 한층 커졌다. 지역의사제라는 거는 이제 의과대학 자체에서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의대생을 뽑고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무조건 프랙티스를 하게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 그 지역을 이탈하면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거꾸로 뭐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의사를 차등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좀 우수한 의사,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는 좀 떨어지는 의사,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고위급 정치계 인사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오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지역의사제라는 정책은 이런 거를 좀 공고히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자유의지로 부산에 가서 프랙티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대생을 뽑을 때 내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못 갈 성적이면은 부산에 있는 의대를 내가 차등으로 선택해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의 지방 기피 현상을 오히려 훨씬 더 심화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방에 계신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사는 서울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강제로 묶인 의사라고 저는 인식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의대 들어갈 때부터 따로 뽑는 건가요? 네. 전형을 아예 따로 만들겠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평균 점수가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온 사람하고 이렇게 온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 망한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장기군의관 제도가 원래 거의 유사하잖아요. 흡사하죠. 예, 군에 있는 의사를 계속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장기간 장기 복무를 시키고 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고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하다가 딱 채우고 나와서 개원하고 그래서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미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환자들도 지역에 묶어놓을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환자들은 지역을 넘나들면서 올 텐데 빅5가 있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 텐데 지역에 있는 손가락 빨고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는 의사로 전락할 텐데 누가 그것을 지원할 것이며 그냥 다들 그 지원 받아서 일단 10년 채우고 이제 개원할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겠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체 누구 머릿속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하는 대안이 나오느냐.
의협과 의사들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엉뚱한 대안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설령 뭐 그게 반받아들여졌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서 뭐 똑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나 이렇게 다른 의사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반대만 한다 이거예요. 정부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반대. 이것도 반대. 뭐 이번에 저기 검체 그 수가 그것도 다 결사 반대. 너희들은 반대만 하는 집단이냐? 의견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비의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반성이 되기는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시급한 문제는 있잖아요. 지역에 의사가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정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같은 차원에서 의사만 있다고 병원이 운영이 되느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직원들 다 있어야 되고, 그 병원이 운영될 만한 충분한 환자가 있어야 되고, 그 충분한 환자가 심지어 수련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배후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모든 배후가 결국 지역 소멸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안을 내놔봤자 지역이 소멸되면 버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역 소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왔는데, 미용실이 먼저 없어진대요. 목욕탕이 없어지고 의원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들이 조그마한 식당들이래요. 백반집. 그런 순서대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버틸 수 없는 규모부터 없어져요. 그 훨씬 앞에는 2차 병원이 있겠죠. 그 훨씬 앞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어떤 단계별로 없어지는 그런 대표 업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은 사실은 그런 인구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단기간에 어떤 처방으로 해결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손쉬운 일이 의사를 묶어놓고 박아놓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의사는 있는 거니까. 역으로 정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표는 많이 받고 손쉬운 해결책이니까 그런 해결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도 생각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일본의 경우를 비춰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약간은 다르지만 그런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정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을 막지는 못했대요. 46.5%가 뭐 이탈하고 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장부승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이 있던데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좋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0년의 기간이 대부분 수련이고 막 주니어,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는 주니어까지가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10년의 의사들한테 내 목숨을 맡길 만한 지역민들이 많이 있겠느냐. 대부분 수련이신 분인데. 그리고 그게 자체적으로 계속 그러면 유지가 되겠느냐. 그 10년 동안 마치고 거기서 계속 교수로 남아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거기서 케이스가 없는 곳에서 그러면 10년을 했을 때 그 실력도 굉장히 문제고, 독자적으로 뭔가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테니까. 그것도 큰 문제죠. 근데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대안이 없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고,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이번에 파견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제 서울대 있을 때 공공 그쪽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취지나 이런 거는. 그게 뭐였냐면은 결국 지금 이미 서산의료원에 파견 나가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데, 순환기내과 친구들 이랬는데, 서산의료원에서 순환기내과 스텝을 뽑으려고 절대 안 가요. 근데 공공 임상 교수로서 서울대 교수 자리를 주고 한 다음에 여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 근무를 해요. 석 달만 여기 가 있는 거. 석 달 동안은 환자가 많으면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꽤 경험이 많은 순환기 주니어가 여기 3개월 동안 있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여기서 계속 수련을 하고 어려운 환자 보고 논문 쓰고 힘들게 살다가 석 달 정도만 가서 약간 쉬면서 지역의료하고, 나는 지역의료원에 일하지만 실제 신분이나 모든 월급은 다 여기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 모델이 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연봉도 꽤 많이 줬거든요. 그럼 그건 트레이닝하는 동안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트레이닝은 아니라 끝났죠. 끝났고 교수로서. 그러니까 주니어 스텝이 가는 거고. 이미 트레이닝은 서울대에서 다 서울대 트레이닝 받고. 마친 분들이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거기서 주니어 교수로 이제 발령 날 때까지 진료 교수로 계속 있느니 차라리 진료 교수 티어를 더 주고, 사실은 그렇게 돌려먹기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TO를 병원에 줄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따와서 앰뷸런스를 탄다거나 지역에 공공 임상 TO를 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니즈도 좀 채워주고 어느 정도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약간 이번에 기사가 조금 뭐 악의적으로 난 걸 수도 있는데, 소방병원에 파견을 보내려고 했더니 막 반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외과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로테이션 근무이긴 하지만 서울 근처에서 힘든 수술을 계속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가면 계속 케이스가 줄긴 하고, 대신 나의 실력을 저쪽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비슷한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로테이션을 근무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뽑는 게 아니고 지역에 수급 가능한 경우에는 뽑지만 죽어도 안 뽑히는, 수학인회가 지방 가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설 다 마련해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뽑기다가 가선 좀 쉬고 잘 맞추면 또 나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너 일로 가라고 해서 의사들의 뭐 자유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악의적으로 나온 건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하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가기도 하고, 이 여기에 가는 TO로서 뽑은 사람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뽑은 게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지만,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 의료진은 3개월 지방 근무하고 와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 곳에서 출퇴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샘커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연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대신 거기에 지금 있는 친구들 갈 때는 동의한 사람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대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새로 뽑는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너 갈 수 있다, 이거 이 서약서를 받고 뽑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요건 조금 개인의 이제 거주 의정의 자유가 약간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조금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분당 서울대병원 오기 전에 세종병원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방 파견, 인터벤션 하는 사람 파견해서, 제가 거기는 무조건 1년을 가도록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얘기를 뭐 알고 갔습니다. 알고 갔고. 그래서 저는 그 1년을 군산에 갔었거든요. 군산의 동군산 병원이라는 병원. 거기에 원래 계시던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 한 명 있어서 저 가서 2명 됐는데, 근데 저는 뭐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고, 저는 이제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가정에서 약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막 fellow 마치고 엄청 힘들게 살다가 1년을 갔다 왔는데 그 1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 군의관이나 공보에 가면은 좋긴 좋은데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뭘 하고 놀지도 이제 모르고. 혼자 갔는데 월급도 많이 줘.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런 2차 병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보고, 또 그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쵸.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다. 네. 저는 제가 잠깐 얘기했던 자문의 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부족한 의사가 많은 병원이 있고 적은 병원이 있으면 간식같이 어려운 수술하거나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병원도 특정 과를 죽어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365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 병원이. 예를 들어 뭐 응급으로 뭐 충수술이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혹은 뭐 담당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환자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의사도 갈 수 있는, 왜냐면 퍼실리티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한 병원에만 근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회사나 인공지능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최적화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큰 병원에는 의사도 많고 환자도 많은데 이건 사실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도 충분히 있고, 환자가 부족하냐? 환자도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있는데 이 불균형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든 거지. 그거를 있는 병원에 잘 분산해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고퀄리티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빅5가 아니라 10개 될 수도 있고 15개 될 수도 있고 거점 병이 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바뀌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재한이 형 말대로 그냥 손쉽게 그냥 의사나 박아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고민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방금 이정문 선생님 말씀대로 그 어떤 모든 근간은 우수한, 아주 양질의 수련을 받은 우수한 의료진, 그러니까 그 의료진의 자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료진들이 가서 진료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 근간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수련이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수련이. 저도 배울 때는 몰랐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배워서 자격증을 줘서 내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고민도 좀 부족하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병원에서 다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없죠. 있는 병원에서 수련센터를 잘 만들어서 해주고 대신 그 친구들이 근무를 하게 해주지만 가면 또 내 일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의사들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6개월 정도 이상은 최소한 그런 빅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반대로 빅센터에서 몸이 갈려나가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중간에 한 3, 4개월 정도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F5는 너무 갈려나가고 나머지 병원 손가락 빨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학회 차원이든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하는데 뭐 듣진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의사들이 돈 얘기하면 욕을 먹잖아요. 의사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 의사제 말고 지역 필수 의사제 뭐 계약 뭐 그런 게 있대요. 5년 계약해가지고 뭐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충당을 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400만 원인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유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약간 통계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박아놓고 10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가면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 그쪽으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3억, 4억을 줘도 안 온다는 그런 편향된 얘기만 나오니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되고 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그러면 지역의 의사들을 보내려면 돈을 더 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돼 있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역의사제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려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거는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정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유튜브도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선생님 소감 한번. 우리 또 젊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 오늘 그 저는 혼자 카메라 보면서 방송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서 방송하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이 콘텐츠가 여러 사람들한테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